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144분의 1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버전의 겔구구 스카이기 이 제품 조립해보겠습니다. 일본 출시일은 2025년 5월 3일 토요일이었고 국내에 발매하게 되면 가격은 26,400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네요. 박스 아트에는 본 제품인 겔구구 스카이기와 함께 파트너인 겔구구 보카타기의 모습도 작게 나와 있고요. 박스 옆면에는 이 제품에 들어있는 무장을 활용한 액션 포징과 함께 관절 가동 기믹, 무장 수납 기믹, 동봉된 부속품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겔구구 스카이기의 앞모습, 뒷모습과 순조립 상태의 바스트샷도 나와 있고요. 역시 한쪽 박스 옆면은 세로 이미지로 특색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빨간색과 검은색, 흰색, 노란색으로 구성된 A런너가 먼저 보이고 B런너도 노란색, 흰색, 검은색, 회색의 멀티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파츠로 구성된 C1, C2 런너는 일부 파츠를 공유하고 있고 관절과 무장 파츠로 구성된 D1, D2 런너도 역시 일부 파츠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헤드의 분할 파츠인 E런너와 불투명한 핑크 컬러의 빔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고요. 와이어 액션을 재현하기 위한 파츠도 하나, 색분할 스티커 없이 마킹 실도 하나 제공됩니다. 설명서는 파츠 구성도를 시작으로 조립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나와 있고요. 동봉된 무장을 활용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설명서 뒷면에는 박스 옆면에도 나와 있던 무장을 활용한 액션 포징 이미지와 함께 컬러 가이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파츠 C형 목관절에 내부에는 분할된 컬러 파츠를 중심으로 장갑을 덮어가는 느낌으로 조립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완성됩니다. 어깨관절 결합 시 방향이 있는 점 주의하시고요. 몸통에 프레임과 외장 장갑을 결합하는 형태로 조립됩니다. 허리 파츠는 틈 사이에 끼워서 결합하거나 관절을 틀어 공간을 확보시킨 상태로 결합하는 형태도 있고요. 노란색 파츠나 빨간색 파츠들의 분할 구조도 잘 되어 있고 독특한 디자인의 목둘레 장갑 파츠도 조립해주면 이렇게 몸통 파츠 완성입니다. 어깨도 관절을 넣고 파츠로 덮은 다음 장갑을 결합하는 방식이나 캔틸레버 형태의 팔꿈치 조립 방식 등 기존 건프라 조립과는 색다른 방식으로 조립됩니다. 이렇게 오른팔이 먼저 완성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왼팔도 조립한 다음 파일럿 엠블렘 마킹실을 붙여주면 대칭 구조의 양팔 완성입니다. 다음 허리 파츠 조립도 적은 부품수의 간단한 형태이지만 어느 정도 분할이 된 구조로 완성됩니다. 다리 조립 시 사선 형태의 고관절 핀을 먼저 조립해서 허벅지 파츠에 끼워준 다음 노란 탱크 유닛의 버니어를 조립해서 끼워주는데 방향이 있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파츠로 덮어서 결합한 다음 무릎 관절의 형태도 기존 건프라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조립됩니다. 허벅지 전면 장갑 끼우는데도 위아래로 순서가 있고요. 종아리 탱크 분사구와 발목 관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노란색 탱크를 중심으로 조립됩니다. 파츠 분할된 부위는 접합선 없이 입체감 있는 구조로 결합되고 발 파츠도 파츠 분할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블럭을 끼우는 형태로 조립하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완성됐고 동일한 조립 방식으로 대칭의 왼쪽 다리도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파츠 백팩의 슬러스터 유닛 한 쌍과 빔 라이플 한 쌍, 교체형 손 파츠, 빔 사벨 등을 조립해 주시면 파츠 조립은 완료되고 이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이제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144분의 1 겔구구 스카이기 완성해 봤습니다. 먹선을 먼저 넣은 상태에서 조립했고요. 조립 자체는 간단하면서도 기존 건프라와는 조립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신선한 면이 있다 보니 확실히 재미있었습니다. 스티커 없이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지만 추후 발매될 보카타기의 파츠로 유추되는 허리 파츠 하나가 정크로 남습니다. 이제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 외형부터 살펴보면 역시 녹색 부분이 파츠 분할로 구현된 점이 눈에 띄고요. 바이저 쪽에 센서인지 카메라인지 볼트 같은 모양의 조형이 3개가 들어가 있고 튀어나온 턱 양옆에 동력선도 분할이 된 모습입니다. 바이저 안쪽에도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클리어 파츠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헤드의 좌우가 비대칭인 점도 재미있는데 오른쪽에는 발칸포 두 문이 조형되어 있지만 왼쪽에는 대신 안테나가 하나 달려 있고요. 뒤통수에도 색분할된 부분과 함께 접합선 없이 잘 조형된 모습입니다. 몸통 상체는 빨간색으로 허리는 검은색과 흰색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블럭 형태의 노란색 장갑도 두 쌍 달려 있고요. 가운데 빨간색 튀어나온 부분은 콕핏 해치가 전개될 것 같은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목 안쪽에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목 부분을 V자 형태로 감싸고 있는 파츠의 형태도 옆면에 지그재그로 맞물린 듯한 표현이 되어 신기하고요. V자 끝에는 무슨 용도인지 모를 하얀색 파츠가 달려있는데 별도로 또 가동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상체 옆면도 팔 관절과 이어진 부분이 꽉 차 있고
허리에도 몰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등의 백팩 부위 가운데에는 내부 구조가 보이는 형태로 디테일하게 조형되어 있고 척추가 겹겹이 쌓아진 형태 같은 느낌의 조형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백팩의 슬러스터 외장은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조형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접합선이 노출되어 있고요. 구멍을 통해 검은색 파츠가 튀어나와 입체감을 주기도 하고 군경작 후의 다리에서 본 듯한 파이프 같은 구조물의 형태도 돋보입니다. 안쪽에 버니어 2개도 배치되어 있지만 별도의 가동 기믹은 없고요. 슬러스터는 볼 조인트로 연결된 관절 동작과 내부 축관절로 스윙 동작이 가능합니다만 움직이다 보면 잘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이 좀 필요하겠네요. 팔은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깨는 특이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장갑이 없어서 관절이 그대로 노출되고 앞뒤에는 패널을 2개 붙이는 듯한 형태로 꾸며져 있고 바로 밑에 튀어나온 부분이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왼쪽 어깨에만 이 기체의 파일럿인 스카이의 퍼스널 엠블렘을 마킹실로 붙여줬는데요. 빗자루를 탄 마녀의 형상인지라 전작인 수성의 마녀 느낌도 납니다. 상박과 하박의 연결부는 지쿠악스에서 봤던 캔틸레버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박 앞뒤에는 X자 형태로 튀어나온 몰드가 보입니다. 팔꿈치 관절 양옆의 축에도 몰드 표현이 되어 있고 하박 또한 테트리스 블럭 모양의 몰드가 구현되어 있는데 바깥쪽 팔뚝 옆에는 실드 형태의 파츠가 달려있어 탈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외장은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몰드가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고 결합부는 3mm 조인트 구조로 구성되어 회전도 가능합니다. 손 파츠도 손등과 손가락으로 분할되어 있고 동봉된 와이어 사출용 손 파츠를 보더라도 조형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관 쪽도 노란색, 흰색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전면까지 이어진 사이드 스커트 아머의 노란색 파츠는 분할되어 있지만 사이드의 동그란 부분은 부분 도색이 필요합니다. 사이드 아머 연결축이 있기 때문에 후면 스커트 아머는 고정형이고요. 가운데 홈과 고정축 같은 부분도 표현되어 있는데 빔 사벨과 빔 라이플 거치가 가능한 조인트 파츠를 끼우는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은 별다른 기믹 없이 축관절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스탠드 연결용 3mm 조인트 홈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벅지는 군경작 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묵직한 이런 느낌이 있고 종아리 쪽은 지쿠악스가 연상되는 디자인인데 다리 전체적으로 앞쪽으로는 아머 형태의 파츠로 덮여져 있고 뒤로 돌려서 보면 내부에 탱크 같은 노란색 파츠들이 위아래로 배치되어 흰색 파츠들이 감싸주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역시 각 탱크마다 분사구가 배치되어 있는 점도 인상적이고요. 이 중에 허벅지의 버니어 유닛은 별도로 가동이 가능해서 무릎을 접을 때 간섭을 피해줄 수 있습니다. 고관절과 연결되는 부분과 무릎 관절 조형도 잘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몰드가 잘 표현이 된 모습입니다. 발목도 캔틸레버 구조인데 다른 부위에 비해 몰드 없이 좀 밋밋한 형태고요. 빨간색 파츠와 검은색 발바닥 파츠로 분할된 발은 블럭을 쌓아 올린 것 같은 투박한 형태의 느낌도 있습니다. 발끝 부분에 별도로 가동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발바닥에도 몰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발끝 부분에 길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골다공증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 제품 가동 범위 살펴보겠습니다. 목관절은 뒤로는 상당히 크게 젖혀지지만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주둥이에 걸려서 많이 숙여지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목 주변 파츠로 인해 어느 정도 간섭이 있습니다. 어깨 움직임의 경우 전후, 좌우의 스윙 동작 가능하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상당히 크고요. 팔 상박축을 활용해 회전 가능, 팔뚝도 내각 45도 정도까지는 잘 접어지네요. 허리는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도 무난하게 되고요.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는 각도는 사이드 스커트 아머를 잘 정리해줘도 완전히 벌어지지는 않지만 앞뒤로 벌리는 각도는 180도 무난합니다. 고관절도 볼 조인트 관절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고 무릎을 접는 각도는 허벅지 버니어 위치를 조정하면 내각 45도 안팎으로 깊게 접어지고 발목도 전후, 좌우로 어느 정도 움직여지네요. 발끝이 접히는 부분도 포징에 활용해주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기체 하단에 있는 연결용 홈에 별매인 3mm 조인트 규격의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해 주시면 좀 더 역동적인 포즈로 전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교체용 손 파츠로 기본적인 주먹손 한 쌍, 와이어 사출용 왼손 편손까지 들어있어서 다양한 액션 포징을 만들어주기 좋습니다. 첫 번째 무장으로 빔 라이플 2정이 들어있고요. 접합선도 달랑 몰드 처리되어 있고 몰드도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빔 라이플이라고는 하지만 짐의 빔 스프레이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작은 형태이고 별도로 좌우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주먹손 어디에나 재조립해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장으로 빔 사벨 자루 하나가 들어있고요.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
동봉된 빔 이펙트를 꽂아서 일반적인 빔 사벨 형태로 활용도 가능하고 오리지널 겔구구처럼 빔 나기나타 형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봉된 빔 이펙트는 빔 라이플에도 꼽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벨과 라이플의 조합으로도 활용 가능하지만 꽂는 부위 간격이 안 맞는 점은 좀 아쉽네요. 아울러 무장 거치용 조인트 파츠도 들어있어서 빔 사벨과 빔 라이플을 끼워주고 허리에 끼워 수납하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봉된 리드선을 활용하여 와이어 액션을 재현해줄 수 있고요. 전용 왼손에 리드선 끝을 꽂아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애니를 안 봐서 작중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럴 법한 포징을 취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구프의 히트로드 같은 느낌도 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시리즈의 HG144분의 겔구구 스카이기 소개해봤습니다. 지쿠악스 군경자쿠 이후로 세 번째 지쿠악스 시리즈 건프라 제품인데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름부터 겔구구라고 되어 있는 짐의 외형을 가진 기체이지만 지쿠악스의 캔틸레버 관절 사용이나 다리에 연료 탱크가 보이는 구조 등을 보면 두 가지 제품이 혼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 상당히 재미있게 조립해 본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기존 건프라와 다른 구조에 재미있게 조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 추천드리고요. 다만 국내의 지쿠악스 이후로 다른 제품들이 아직 출시되고 있지 않다 보니 국내 건프라 유저들이 즐기기 어려운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에도 지쿠악스 건프라 애니메이션이 발매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 건다 빨리 사서 가자. 와, 사서 가자. 오, 가자. 가자.